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술경영학 합동과정의 서지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유익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될 건데요. 네, 오늘 강의는 왜 기술 조직이 중요한지, 기술 조직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이런 기술 조직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개괄할 예정입니다. 예, 우선 기술 조직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조직이란 각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조적인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와 각 구성원 간 모든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 또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식적으로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조정된 행동 및 협동 체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간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협동 집단을 의미합니다. 예, 이런 정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직의 특성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네, 보시면 조직의 목적, 공동 목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든 기업 내에 있는 부서든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직무를 수행하고 또 협동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런 구성원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두 번째 특징인데요. 네, 보면은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기업 내 조직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서 조직하는 의도적인 체계이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조직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명확하게 규정된 직무 내용과 구성원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조직과 타 조직은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직원이 내 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인지 모르거나 직무 내용을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 팀의 업무 내용과 타 팀의 업무 내용이 매우 디스팅티브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걸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조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규정하는 것, 체계화하는 것, 집단화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과 계획을 집행하는 조직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직화란 기업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갖고 있는 공통된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직무 내용 및 권한, 책임, 그리고 목적, 그런 것들을 할당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조직화까지 고려를 해서 마지막 조직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은 조직은 외부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직화는 조직의 전략 및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은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올가나이징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전략은 또 환경에 따라서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결국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챈들러라는 학자는요, 조직은 전략을 따른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는 기업 전략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기업 전략의 변화는 보통 외부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수립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되기 때문에 조직 구조의 변화는 기업 전략과 외부 환경에 따른다라는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바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이제 불합리성들이 이제 야기 된다면 조직의 생존이나 발전에 명백하게 해롭게 되기 때문에 구조 변화를 수행해서 조직화를 다시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직의 전반적인 정의와 특징을 기반으로 기술 조직을 생각해 보면요. 기술 조직이란 기업의 기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기술 작업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술 조직과 기술 환경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기술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과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이 이 기술 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기술 조직의 광이 넓은 의미에서 정의되는 내용들이고요. 좀 더 포커스를 연구 개발 쪽으로 맞춰가지고 보면은 연구 개발 조직을 협의의 그 기술 조직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구 개발 조직이란 사업 강화 및 지원을 위해서 이미 출시된 제품들을 개선하고 기능을 좀 확장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적합한 조직이고요. 외부 그 정부 규제나 기술 고객의 정보, 시장 정보 등의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양을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그래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술 전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릴이라는 학자는 이런 다양한 기술 조직의 구조의 탄생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챈들러가 조직은 전략을 따른다라는 명제를 얘기했듯이 이런 것처럼 기술 조직도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떻게 대응해서 변화하느냐가 바로 기술 조직에 있어서의 오가나이징일 텐데요. 예전에 기술 진보가 좀 느리고 다루는 기술이 좀 저급했고 그리고 생산하는 제품 수가 좀 적었던 과거에는 좀 소위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말하던 그런 시기에는 전통적인 수직적인 구조가 되게 적합했어요. 이때 이 수직적 구조가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권력을 상부에 집중화해서 관료적인 체계와 그런 절차를 강조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조직을 생각해 보시면 권력과 책임에 있어서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상명하복적인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직적, 위계적, 그리고 기계적인 구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사실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첨단 기술을 우리는 좀 다루고 있고 이런 첨단 기술들은 변화가 너무 빠르고 시장에서 기술을 수요하는 고객들은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굉장히 동적인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일수록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이 그 어느 중간에 있는 환경이 처해 있다 했을 때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조직, 프로젝트형 조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직 구조를 이용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조직의 유형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다양하죠. 환경이라는 건 너무 변화무쌍하고 어떤 환경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구개발 조직이나 기술 조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론적인, 개괄적인 수준에서 좀 많이 다뤄지는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